AMD가 18.6% 상승하면서 반도체 지수가 4.5% 뛰었습니다. S&P 500이 7,365, 나스닥이 25,838포인트로 또 사상 최고를 경신했는데요. 일본 니케이는 62,000포인트를 처음으로 넘겼고, 어제 코스피 7,400을 뚫었던 한국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며 아시아 전체가 AI 랠리에 올라탔습니다. 그런데 같은 날 미국 공급망 압력 지수가 0.68에서 1.82로 뛰었어요. 2022년 7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입니다. 금리 방향이 시장 기대와는 다르게 갈 수 있다는 신호는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모르고 AI 랠리만 따라가면 뒤통수를 맞기 딱 좋은데요. 오늘은 AMD 급등이 보여주는 글로벌 확산부터 공급망 압력이 연준의 금리 판단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지, 미국 이란 협상안으로 알려진 양해각서의 핵심까지 준비했습니다. 나나의 시선에서 놓치면 안 될 데이터를 확인하세요. 어제 AMD가 시간외에서 16.5%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정규장에서는 18.6% 올라 사상 최고를 찍었습니다. 시가총액이 하루에 860억 달러 이상 는 건데요. 이게 AMD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란 겁니다. 인텔도 같은 날 4.5% 오르며 반도체 랠리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S&P 500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갱신하고 있습니다. 일본 니케이가 골든위크 휴장 후 복귀 첫날이었는데 그동안 쌓인 글로벌 랠리를 한꺼번에 반영하면서 5.58% 뛰었습니다. 62,000을 처음으로 넘겼어요. MSCI 아시아 태평양 지수도 사상 최고를 찍었고 주간 7%가 올랐습니다. 근데 여기서 AMD가 오른 이유에 숫자가 하나 더 있습니다. 서버 CPU 시장의 연간 성장률 전망을 기존 18%에서 35% 이상으로 높였거든요. 2030년까지 시장 규모가 1,200억 달러를 넘는다는 겁니다. 이건 단순 실적 서프라이즈가 아니라 시장의 크기 자체를 다시 써야 한다는 선언이에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MD가 18.6%, 반도체 지수가 사상 최고, 니케이는 62,000포인트입니다. 숫자만 보면 축제인데요. 근데 축제가 유지되려면 필요한 게 있겠죠. AI 랠리가 AMD 한 종목을 넘어서 반도체 지수 전체와 아시아 공급망으로 그 폭이 유지되는지를 봐야 합니다. 폭이 좁아지면 축하합니다 대신 차익 실현합니다가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체크리스트에서 디즈니와 ADP 고용 데이터가 남아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둘 다 확인이 됐습니다. 먼저 디즈니는 조정 주당 순이익이 1달러 57센트, 매출은 252억 달러로 예상치를 넘겼고요. 주가가 7.5% 올랐어요. EPS 성장 전망도 12% 수준으로 제시했습니다. 소비가 버티고 있다는 신호예요. ADP 민간 고용도 4월에 10만 9천 명 증가로 예상 9만 9천 명을 넘겼고 임금도 전년 대비 4.4%가 올랐습니다. 어제 졸트 보고서에서 채용이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ADP도 같은 방향입니다. 고용이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연준이 급하게 금리를 내릴 이유가 확실히 줄어든 거예요. 근데 오늘 진짜 무거운 건 따로 있습니다. 뉴욕 연준이 발표하는 글로벌 공급망 압력 지수라는 게 있는데요. 4월에 1.82로 올라갔어요. 3월에는 0.68이었으니까 한 달 만에 거의 3배로 뛴 겁니다. 2022년 7월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이고 월간 상승폭은 2020년 3월 이후 최대입니다. 호르무즈 리스크와 에너지, 물류 차질이 겹친 영향이 공급망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왜 무거운지를 말씀드릴게요. 세인트루이스 연준 총재 무설렘은 유가와 공급망 충격이 물가를 더 끈질기게 만들 수 있다고 발언했거든요. 금리를 당분간 동결하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인상도 가능하다는 발언이었어요. 시카고 연준 총재 굴스비도 최근 인플레이션 데이터를 나쁜 뉴스라고 칭했잖아요. 굴스비는 상대적으로 비둘기파 성향인데요. 비둘기파조차도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건 연준 내부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원유 선물 가격만 보고 물가가 잡혔다고 판단하면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정제 제품과 물류 쪽 병목이 남아있으면 소비자 체감 물가는 안 내려와요. 어제 EIA 데이터에서도 증류유 재고가 2005년 이후 최저로 떨어졌어요. 원유 재고도 230만 배럴, 가솔린 재고도 250만 배럴 줄었어요. 가격은 내려왔는데 물리적 공급은 여전히 빠듯합니다. 연준 기준금리는 3.5%에서 3.75% 범위에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은 연준 목표인 2%보다 약 1%포인트 높은 수준이에요. 바클레이스가 말한 올해 인하 없음이 오늘도 유효하고 이제는 그 반대 방향까지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유가는 이대로 빠질까요? 이란 합의 양해각서 쪽도 살펴봐야겠죠. 어제 합의가 소명되기 전까지 유가 하락을 정상화로 보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그 합의에 상당히 구체적인 윤곽이 나왔습니다. 악시오스가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서 미국이 이란 측에 양해각서를 전달했다고 보도했어요.
전쟁 종식 선언과 30일 협상 기간 개시가 핵심이고요. 그 기간 동안 호르무즈 통항 제한과 봉쇄를 점진적으로 풀어간다는 내용이 포함됐어요. 이란 외무부 대변인도 CNBC 인터뷰에서 미국 측 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는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한 발 더 나아가 발언했습니다. 이란은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이란도 이에 동의했다고 말했어요. 매우 긍정적인 대화가 오가고 있어 타결 가능성이 아주 높다고도 했고요. 다음 주 중국 방문 이전에 종전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는 것까지 내비쳤어요. 다만 트럼프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거부하면 더 강하게 간다는 카드도 같이 꺼냈습니다. 압박과 유인이 동시에 되고 있는 거예요. 중국 쪽에서도 이란 측과의 회담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조속한 재개방을 촉구했습니다. 시장은 즉각 반응했는데요. 브렌트 선물은 한때 11%까지 빠져서 98달러까지 갔다가 다시 100달러 위로 올라왔습니다. WTI는 95달러에서 96달러 부근까지 내려왔었어요. 달러 인덱스는 98.01로 내려왔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4.35%까지 빠졌습니다. 금값은 온스당 4,706달러로 올랐습니다.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오르고 달러와 유가가 동시에 빠지는 전형적인 지정학 프리미엄 해소 반응이에요. 당장 오늘자 프리마켓에서는 WTI가 92달러대까지 추가로 빠진 모습도 보이는데 견해는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있는데요. 양해각서에 호르무즈 재개방이 담겨 있다고 해도 아직 서명이 안 됐어요. 핵 프로그램의 구체 조건, 실제 봉쇄 해제 시점, 선박보험, 운임 정상화. 이건 서명 이후에도 시간이 걸리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에너지 공급망에서 새로운 변수가 하나 더 나왔어요. 중국 금융당국이 미국 제재 대상인 중국 정유사 5곳에 대해 신규 위안화 대출을 중단하라고 주요 은행에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기존 신용한도 회수까지는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란산 원유를 사들여온 중국 독립 정유사들의 자금줄이 좁아지는 겁니다. 호르무즈가 열려도 중국 쪽 수요가 제재로 막혀버리면 공급 정상화의 속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IA 데이터도 좀 더 봐야 하는데요. 증류유 재고가 1억 230만 배럴로 2005년 이후 최저인데 증류유 수출은 하루 190만 배럴로 역대 최고를 찍었습니다. 원유 가격이 내려와도 정제 제품은 수출 수요로 빠지고 있는 거예요. 가격과 공급이 다른 방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국 투자자한테는 이게 중요합니다. 유가 하락은 한국 정유, 항공, 해운에 긍정적이지만 호르무즈가 실제로 열리지 않으면 에너지 수입 비용은 안 내려온다는 겁니다. 호르무즈에서 발생했던 한국 운영 선박 화재 사건도 아직 원인 조사 중이고요. 합의 기대는 커졌지만 서명과 이행 사이의 간극은 아직 큰 상태입니다. 이란이 오늘 중 파키스탄 중재자들을 통해 미국 제안에 대한 답변을 전달할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프리장에서 WTI가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는 만큼 오늘 밤 유가와 합의 진행 상황을 같이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시장을 움직이는 숫자들을 매일 정리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 알림 설정해두시면 내 투자와 연결된 데이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AI 선별이 시작됐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오늘 그 선별이 한 단계 더 깊어졌습니다. ARM이라는 회사가 있는데요. 스마트폰부터 AI 서버까지 거의 모든 칩의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예요. 4분기 매출이 14억 9천만 달러를 기록했고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12억 6천만 달러로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시간에서 12%가 올랐어요. 근데 그 뒤에 문제가 터진 건데요. 칩 공급 능력과 제조 비용에 대한 질문이 나오면서 주가가 뒤집혔습니다. 12% 올랐던 게 5.49% 하락으로 마감했어요. 실적은 좋았는데 이 수요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시장의 불안감이 반영됐습니다. 어제 AMD는 수요가 확인되면서 18.6% 올랐지만 ARM은 수요는 확인은 됐는데 공급 우려가 나오면서 하락세가 나온 거죠. 같은 AI 반도체인데 매출이 나오냐에서 그걸 만들 수 있느냐로 질문이 바뀐 겁니다. AI 선별장의 두 번째 단계가 열린 셈이에요. 헛에잇이라는 회사도 봐야 하는데요. 작년에 에릭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주니어와 손을 잡고 아메리칸 비트코인이라는 비트코인 채굴 합작사를 만든 회사입니다. 헛에잇이 80% 지분을 갖고 채굴 장비와 데이터 센터를 제공하는 구조인데 이번에는 비트코인이 아니라 AI 쪽으로 크게 베팅했습니다. 텍사스에 15년짜리 98억 달러 규모의 AI 데이터 센터 계약을 발표했고 첫 단계가 352메가와트입니다. 이번 계약까지 합치면 첫 AC이 확보한 AI 데이터 센터의 용량은 총 597메가와트로 늘었습니다. 주가는 결국 35% 넘게 뛰었어요. 비트코인 채굴에서 AI 인프라로 사업축이 넓어지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AI 수요가 칩에서 전력 인프라로 넘어가고 있다고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PJM이라는 미국 동부 전력망 운영기관은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이 부족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는데요. 2027년부터 부족해질 수 있고, 최근 전력 용량 가격이 두 번의 경매에서 1000% 이상 뛰었다고 합니다. 이거 하나만 기억하세요. AI 투자에 질문이 바뀌고 있습니다. 1단계는 수요가 있느냐였어요. AMD가 답을 줬습니다. 2단계는 공급할 수 있느냐인데 ARM이 여기서 막혔어요. 3단계는 아마 전력이 따라가느냐이고, 헛A과 PJM이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AI를 매수할 때 이 세 단계를 전부 통과하는 기업은 방향성이 보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유가가 빠지면 좋기만 할까요? 오늘 실적으로 양면이 동시에 확인이 됐습니다. 웃을 수 있는 쪽부터 보겠습니다. 우버는 2분기 총거래액 전망을 562억 달러에서 577억 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예상치를 넘긴 건데요. 주가가 7% 상승했습니다. 겨울 폭풍과 이란 전쟁 영향에도 배달과 화물은 강했다는 건데요. 도어대시도 2분기 총거래액 전망을 324억 달러에서 334억 달러로 제시했고, 시간외에서 13%가 올랐습니다. 유가 부담에 대응해 5천만 달러 이상의 기사 연료비 지원 프로그램까지 발표했는데요. 소비 플랫폼이 에너지 충격을 흡수하고 있다는 겁니다. 웃지 못하는 쪽의 이야기도 좀 봐야겠죠? 라탐항공은 2분기 추가 연료비만 7억 달러가 넘습니다. 제트 연료를 배럴당 170달러로 잡았어요.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기존 42억에서 46억 달러를 제시했었는데 38억에서 42억 달러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같은 유가 환경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가격 전가가 되는 건데 항공사는 안 되는 겁니다. 항공은 사실 비용을 소비자한테 바로 넘기기가 쉽지 않은 구조죠. 유가가 빠지면 에너지 비용에 민감한 업종은 마진이 회복되지만 아직 100달러 위에 있기 때문에 항공, 화학, 해운에는 여전히 부담스러운 상태입니다. 한국은 반도체 에너지 비용보다 AI 수요가 더 큰 데다 수출이 강해서 환차율상 긍정적인데, 한국 항공과 석유화학은 유가가 100달러 아래로 내려와야 좀 숨통이 트일까 말까 한 거죠. 자, 그러면 투자자라면 꼭 짚고 가셔야 할 체크리스트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S&P 500과 나스닥이 또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 AMD는 18.6%가 뛰었다고 말씀드렸죠. 니케이도 최고치입니다. AI 랠리가 미국과 아시아에서 동시에 확인됐지만 이 폭이 유지되는지가 핵심이에요. AMD 한 종목에서 반도체 지수 전체로 넓어지는지를 봐야 합니다. 두 번째, 공급망 압력 지수가 1.82로 급등했어요. 연준 내부에서 금리 방향이 바뀔 수도 있다는 발언도 나왔는데요. 유가가 빠져도 공급망이 막혀 있으면 물가 압력은 안 풀립니다. 금리 인하는 더 멀어졌다는 걸 머리에 넣어두셔야 해요. 세 번째, 미국이 이란의 전쟁 종식과 봉쇄 완화를 담은 양해각서를 전달했고, 이란도 검토 중입니다. 트럼프는 중국 방문 전에 종전 가능성까지 언급하면서도 압박 카드를 동시에 꺼내고 있는 상태인데요. 근데도 아직 서명은 안 됐고, 유가는 한때 98달러까지 빠졌다가 프리장에서는 95달러대로 또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국 제재 정유사 대출 중단까지 나왔으니 공급 정상화 속도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금 되게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번째, ARM이 실적 발표 후 12% 올랐다가 5% 빠졌습니다. AI 선별의 질문이 수요가 있느냐에서 공급할 수 있느냐로 넘어갔어요. AMD가 1단계를 통과했다면 ARM은 2단계에서 막힌 겁니다. 다섯 번째, 우버와 도어드시는 유가 충격을 흡수했지만 라탐항공은 연간 영업이익 전망을 낮췄습니다. 같은 유가라도 가격 전가 능력에 따라 실적이 갈라집니다. AI 인프라에는 돈이 몰리고 있지만 전력 부족 경고까지 나오고 있으니 AI 투자를 향한 질문이 3단계로 넘어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그럼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그걸 떠받치는 바닥이 단단한지는 아직 모릅니다. AI 랠리와 공급망 경고가 같은 날 나왔고, 합의 기대와 봉쇄 현실이 같은 시장 안에 공존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아니라 속도가 문제인 구간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시장을 살펴봤고요. 양질의 데이터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클릭이 저에게는 많은 힘이 됩니다. 내일도 꽉 찬 데이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